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빨리빨리 많이 빼내야 되겠죠. 너무 빨리 빼다 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천천히 빼내면은 뭐 효과가 없고 비직비직은 거니까 그것도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적당하게 자기 실력에 맞게 약을 선택해서 써야 돼요. 이게 선택해서 쓰는데 약을 주의사항에는 내가 주의해야 되는 거 있고요. 우리 원장 한사들이 이 약을 쓰는 대상이 뭐예요? 환자죠. 환자가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이것을 환자가 지켜야 되고, 이것은 내가 이제 알아서 이제 처방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내가 실력을 키우기 위한 그 노력이 수반되는 거고, 그러면 환자한테는 어떤 주의사항을 줘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사항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주의사항을.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뭐 그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내가 담정약을 쓰면서 부작용을 느낀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재발 방지. 그 약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의사항이 뭐냐? 이게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힌트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쪽 지우고 해볼게요. 힌트가 뭐냐면은 내 몸이 있으면은 내 몸에서 노폐물이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많이 나가야 좋은데 많이 나가지 않게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많이 나가야 좋은데 많이 나가지 않게 방해를 해. 방해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소변으로도 많이 나가고 대변으로도 노폐물이 많이 나가야 돼요. 노폐물이라고 했어요. 병을 일으키는 담원물질, 이것을 노폐물진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래된 쌓여가지고 대사되지 않고 남아가지고 오래 묵은 병을 일으키는 물질, 그런 것들이 병을 일으키니까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걸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생활 습관이 있어요. 이게 생활 습관. 주의사항이 뭐냐 이거야. 이게 환자가 꼭 지켜야 될 거예요. 지키는 거, 이제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몸에서 노폐물이 나가려고 하면은 아까 했듯이 소변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똑같은 조건이면 여기가 노폐물이 많아서 담음질환은 무조건 오고 노폐물이에요. 담음, 노폐물 진액, 병을 일으키는 물질, 이것이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많은 상태의 물질이 여기서 남아가지고 어딘가는 쌓여서 형태 변화를 일으키고 기능 변화를 일으키고 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이 줄어들면은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나와야 되겠죠. 소변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변을 이렇게 나오게 해야 여기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변을 맑게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물을 자주 마시거나 많이 마시거나 하면은 내가 약을 아무리 잘 써도요, 이 물이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나가고 노폐물은 잘 안 나가요. 후순위예요. 그러면은 약을 썼는데 내가 빼내긴 빼냈는데 들어온 물만 빼내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고랑을 내가지고 밭에 있는 쌓여있는 뭐 무릉덩이 생긴 물 이런 거 내가 빼내려고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물 주는 거 그걸 그냥 놔두고 거예요. 비 오는 거 가림막도 안 하고 그 뭐 물 들어오는 거 유입되는 거 가만히 놔두고 그것만 했어요. 그러면은 쌓여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흐름이 정체되어 있고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잘 안 나가는 것을 나오게 해야 되는데 잘 나가는 것만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물이 자꾸 들어오면은 그 물만 나가는 겁니다. 물만 열심히 나가고 노폐물은 나가긴 나가는데 조금뿐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또 나중에 얘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또 명현상이 이때 많이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끔 해놓으면서 빼내야 더 많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있을 때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도저히 나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이 방법을 쓰면 안 되죠. 물 열심히 먹으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소변 깨끗해져. 소변 깨끗해지면 내 몸이 깨끗해지냐? 들어온 물도 안 나가가지고 고여가지고 무럭이 만들어지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 피부가 짓물러지거나 관절 나빠지거나 붓거나 뭐 눈 침침해지거나 잠자다가 땀 흘리거나 뭐 이런 거 다 생기는 거예요. 자다가 자꾸 깨고 띄엄띄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들어온 물이 적으니까 들어온 물이 적게 나가고 노폐물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청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무리 해도요, 이것은 내가 환자한테 반드시 주의 주는 거예요. 이걸 주의 줬는데 환자가 지키지 않으면은 나 이 정도면 나아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졌을 것 같은데 하더라도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효과가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방송에서 보니까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고 2리터를 먹으라고 하고 2리터를 먹는데 그 맹물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것 2리터를 먹고 나머지 국물도 먹고 누구 만나면 아이스크림도 먹고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거야. 나 국도 먹고. 근데 자기는 물은 2리터. 또 그 사람들 주의를 또 주면 어떻게 했냐면 물은 막 줄였대. 나는 물을 하나도 안 먹는데 국물 먹지, 차 마시지, 우유 마시지, 뭐 술 마시지. 그러면서 자기는 물은 진짜 안 마셨대요. 한약도 물인데 한약 먹고도 물을 안 마셨대요. 그래서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활 습관 중에서 물 마시는 습관을 이렇게 해놓고 빼내야 돼요. 근데 공연하게도 생활 습관 중에 아니지만은 한약을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은 없죠. 한약도 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약도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개념이 액체로 되어 있는 음식이 다 물이에요. 그러면은 한약을 먹어가지고 주의사항이니까 한약을 먹지 말으라고 해야 되겠죠. 담적 질환을 쓸 때 한약을 먹으라고 한약을 쓰면서 물을 제한하지 않으면은 담적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이 백지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담적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내 몸을 맡기면은 돈만 들어가고 내 몸 베리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환자가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그럼 물을 언제 먹습니까?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물은 우리가 화분에다가 물을 줄 때 아무 때나 주면은 화분 잘 자랍니까? 그러면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며칠 주었다고 해서 화분이 죽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근데 한참 후에 시들시들하고 죽어요. 한참 후에요. 담적 질환은 보통 병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발병까지는 10년, 20년 걸려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담적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차마 어려운 거예요.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내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지만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데 환자들은 얼마만큼 치료하면 낫습니까? 뭐 그거 물어봐요. 그건 내가 알 수 없어. 알 수가 없어요. 신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낫는 것은 확실하고 다른 부분보다도 다른 어떤 치료 방법보다도 훨씬 빨리 나세요. 훨씬 빨리 나세요. 근데 나는 얼마만큼 치료면 낫는지는 모르는데
그거 얼마라고 해서 환자들이 1년 이상 쓰는 겁니까? 많이 쓰면은 6개월. 이 정도에 보통은 다 거의가 해결이 돼요. 그보다는 더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그 큰아들의 이제 그 친구의 엄마가 이게 담적 질환을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한테 치료했는데 그분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나하고 아는 사람이고 부부도 알고 애들도 알고 하는 그분이 다른 데 가서 치료하다가 치료 못하고 내한테 왔는데 내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왔다고 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내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부담스니까 자꾸 다른 데로 돌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한테 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한 1년 반 정도 치료했는가요? 죽게 생겼는데 그분이 제일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은요, 아주 쉽게 낫는 병도요, 낫기 전까지만 약 쓰면 절대 못 낫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볼 때 환자의 신뢰를 높여주고 환자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유명한 사람은 뭐 1년 쓰라고 하면 1년 다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나았을 수밖에. 우리 같은 사람도 한 6개월 쓰라고 하면은 뭐 1년 쓰라고 하면은 그거 못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어려운 병도 다 나을 수 있지. 근데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보다도 효과를 봐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초입자들이 어렵고. 그래서 뭐냐면은 초입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고는 있어도 그렇게 환자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돼가지고 내가 환자를 리드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아직 못 미쳤을 때는 환자를 예열시키거나 이런 것이 조금은 부족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환자를 보는 데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알고 있어도 환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든가 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블로그를 보면은 지금 내가 강연하는 그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고 질병마다도 다 설명하는 것을 내가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생활 습관 중에는 그래서 환자한테 주의 주는 것은 물 함부로 먹으면 먹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럼 소변 깨끗해지니까 몸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소변은 깨끗해졌어요. 소변이 깨끗해지면 깨끗한 소변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것은 내 몸 밖으로 나온 거예요. 많이 나가야 안에서 줄어드는 거지. 그렇게 원리를 알면서도 소변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당연히 깨끗하지 못한 거야. 이게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내 몸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내 몸에서 냄새 나는 것은 내 몸에 있던 물질이 냄새 성분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걸 비닐로 봉자로 해가지고 꽉 쪄맨다고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한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진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땀이 수시로 많이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땀만 얘기할 때는. 내 몸에 땀 성분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날까? 땀 안 나게 하는 방법 없을까? 그 생각을 하면은 나가는 걸 막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막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는 안 났는데 손발에서 나거나 다른 데로 또 나거나 혹은 다른 데 가서 쌓이거나 고여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가는 것은 그나마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놔둬야 돼요. 내가 뭘 잘못 먹어가지고 설사를 한다. 그러면 설사는 막으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지사제를 써요. 나가야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뭐 제가 또 한 가지 그냥 엽기로 새는데 설사할 때 치료법. 제가 지금 담원병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면 설사를 환자가 왔어요. 치료는 방법 한번 담원병리에 맞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물을 마시지 않고
계속 설사하게 놔둔다. 그것은 이제 그냥 어떻게든 이제 설사병으로 죽지는 않겠죠. 약서 가지고 낫게 해야 되니까 약서는 방법을 얘기하죠. 어떤 원리로 치료할 건지. 소변량을 늘린다. 소변량을 늘린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설사가 날 때 말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담음물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담음물질이 나가는 길은 피부로도 나가고 소변으로 나가고 대장하고 똥하고 같이 섞여서 나가는 거예요. 똥이라고 하는 것은, 조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됐고 흡수된 것 나머지 찌꺼기가 장을 통해 가지고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수도죠. 거기에 담낭에서 만들어진 담즙, 뭐 해독시킨 거, 그런 거 찌꺼기, 뭐 생명체 찌꺼기 뭐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똥하고 같이 나가요. 장 점막을 통해서도 점액으로 해 가지고 똥하고 섞여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수지제를 쓸 수가 있죠. 또 방법이요. 이거 아주 빨리 끝내는 방법. 합법으로 해가지고 더 빨리. 그럼 합법 쓰는 거야. 너무 빨리 좋아져서 돈이 안 돼. 너무 빨리 좋아져 버려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환자한테 그걸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설사를 더 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합법. 그러면 나가버리면은 확 이수지제하고 축수지제 그 합법 약을 하는 걸 같이 써버리면은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수지제 약하고 축수지제 약이 뭔지 알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처방 합쳐가지고 그냥 써보세요. 안 나술래 안 나술 수 없죠. 수건에 물이 많으면은 위에다가 물 적셔주는 거 하지 말고 쥐어짜면은 나오죠. 처음에는 많이 나오다가 계속 쥐어짜면은 안 나오죠. 그러면은 안 나올 때쯤 되면은 세게 쥐어짠다고 해서 물이 나옵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합법을 썼어요. 이수지대에서 썼고 여기까지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처방한 거잖아요. 근데 환자한테 주의사항 줘야 되잖아요. 주의사항 뭘 줘야 됩니까? 네?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예,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뭐냐면 환자한테 주의사항 준 거, 아까 이 얘기 했잖아요. 주의사항 주는 것은. 요게 놀라는 것은 환자가 놀라는 게 아니라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이런 거 써가지고 큰일 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 걱정해서 뭘 하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적인 거. 환자한테 주의사항 준 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수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링겔 맞추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하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면은 환자는 돈 많이 쓰고 오래 고생하는데 의사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오랫동안 나를 보살펴 주셔가지고 드디어 나섰습니다라고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게 고마울 일이 하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해주면서 물을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죽 먹지 말고, 국 먹지 말고, 음료수 먹지 말고, 과일 먹지 말고, 그냥 맨밥하고 반찬하고. 죽을 끓인다는 건, 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밥 이만큼 가지고 죽이 이만큼 만들죠. 영양가는 똑같아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이만큼이 밥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물 덩어리 마시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은 배가 엄청 불러요. 그래서 반절만 먹고 남겨요. 그러면 이거 반절 먹는 영양가뿐이 없는 거예요. 배는 엄청 부른데 영양가는 없는 거, 물만 마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수건을 물을 짜는데 위에다가 수건이 물이 너무 많이 빠질까봐 여기다가 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물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링겔주사 맞고 미음 먹게 하고 이렇게 액체 음식을 먹게 하잖아요. 유동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먹잖아요. 그러면서 오래 고생하면서 드디어 나섰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환자한테는 빨리 나서주는 것이 환자가 내를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빨리 좋아져 버리면요. 환자가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요. 아주 쉬운 거 고쳤다고 생각을 하지. 적당하게 환자가 이렇게 적응될 수 있고 내가 임의로 그 길을 줄였다 내렸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건 지키라고 하면서 이게 쓰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난다는 얘기예요. 설사를 쫙 짜가는데 내가 무슨 약을 썼냐면은 대극 감수 들어가는 약을 써요. 대극 감수 약 쓰면은요. 그런 거 이제 아마 먹은 사람 없을 거지만 나는 수시로 가끔씩 먹어요. 배가 살살살살 아프고 이게 주의사항 이제 설명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렇게 설사로 이렇게 합법을 쓴다든가 하면 배가 살살 아플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담화물질이 빠져나올 때는요 꾹꾹꾹 찌르는 느낌도 들어요. 노폐물이 나가면서 담화물질이 줄어들면서 그런 불편함이 조금씩 생겨요. 그 다음에 배도 살살살 아프고요. 근데 빠지고 난 다음에는 그 증상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몸에 있는 담화물질이 많이 나가야 된다. 나갈 때 주의사항은 수분과 관련된 액체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호식품이 대부분이 다 담적을 일으키는 물질하고 결탁하고 있어요. 협조자예요. 그런 것을 줄이면서 우리가 먹는 밥을 고체 음식은 고체 음식대로 따로 먹고 액체 음식은 그냥 맹물이 제일 좋아요. 맹물, 따뜻한 물. 그것을 위장에 이제 물 먹는 시간은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음식이 위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소화되는 시간을 음식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위장에서 소화시키고 여기를 흡수가 되고 장으로 또 내려가죠. 이 시간을 나는 그냥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1시간 30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여기에 밥이 들어오고 물이 같이 여기에 혼재되지 않게끔 해요. 그러면은 시간이 밥 먹고 식후 1시간 30분 되는 때만 물 먹게 해요. 이 정도, 이 시간에. 그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그 비슷한 시간에. 그러면은 물을 우리가 먹을 때 밥은 3끼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1시간 반. 밥 먹고 1시간 반. 밥 먹고 1시간 반. 물도 3번 먹는 거.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추가로. 그러면 4번 정도. 한약 먹을 때는 아침, 점심 중에 한약을 먹고 저녁을 한약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한약은 난 2번 먹게 해요. 한약도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 먹을 수 있는 걸 2번으로 함축해가지고 2번씩 먹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시간 반 되는 때
물을 먹게 해요. 그러면 한약을 먹을 때는 한약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한약이 치료 목적으로 쓰는 물이거든요. 근데 물을 먼저 먹으면은 그 다음에 한약은 또 그냥 의무적으로 그걸 끝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한약을 먹고 난 다음에 물을 조금만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약이 먼저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고, 혹은 뭐 아침, 점심을 한꺼번에 먹는 사람이 아점 먹는 사람들, 그러면은 아점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반 정도에 한약을 먹고, 점심, 저녁 때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분 섭취를 조금은 제한을 해 놓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먹게 하고. 몸에서 이제 그 음식이 장으로 다 내려가고 속이 비은 시간 그때 물을 먹으면은 밥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1시간 반이나 2시간 이 정도 사이가 그때가 이제 갈증이 제일 심해지는 때예요. 그때 이제 물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나는 이제 이 음식하고 물하고 섞여지지 않게, 그러니까 죽의 형태, 이게 밥 플러스 물 혹은 국물 이런 것이 이제 죽이잖아요. 그죠? 이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하고 물 먹는 시간, 국물은 먹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국 같은 것도 무침이나 찜으로 해서 먹게 하는 거야. 왜 우리나라가 이제 국물 문화가 발달되냐면은 식구는 많고 먹을 것은 없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 잡았는데 식구가 10명의 눈을 꿈뻑꿈뻑 뜨고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구워서 먹어요? 쪄서 먹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릇에다가 한 마리 집어넣고 푸성가리 집어넣고 물 잔뜩 채워가지고 물배 채우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거죠. 옛날에는 물조차도 많이 귀해가지고 아껴서 쓰고 안 먹었어요. 많이 뭐 명절 때나 수정가에서 먹고 식혜에서 먹고 그랬지. 술도 그랬죠. 지금은 넘쳐나는 게 물은, 밥은 3끼뿐이 안 먹는 사람이 물은 10끼, 20끼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서 몸에 있는 그 진액의 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총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가 되면서 병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가 식생활부터 고치는 것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을 먹어야 될 때 안 먹으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근데 그 괴로운 시간이, 갈증을 느끼는 시간이 실제적으로 내 몸이 해독되는 시간이에요. 그 해독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갈증 난다고 해가지고 물 마시고 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몸에 수분이 진짜 부족한 건 아닌데 부족한 것처럼 몸에서 자꾸 반응을 하니까 자꾸 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도 그런 원리로. 그러니까 약을 쓸 때 변비든 설사든, 그 설사는 물 적게 먹으라고 하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변비도 물 적게 먹으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적게 먹어야 돼요. 완고하게 고질적인 할아버지들 변비도 나는 물 이렇게 먹게 하면서 치료를 해요. 이게 좋아져요. 코 막힌 거하고 콧물 나는 거고 난 똑같게 본다고 했잖아요. 네. 뇌출혈, 뇌경색 똑같은 거예요. 치료 방법이. 그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다 거의 다 우리 몸에 진액이 만드는 거고, 진액이 병을 만든다고 해서 뭐 그 병리적인 물질이다 해가지고 그게 다른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이상한 뭐 뿔 따고 달린 뭐 무슨 액체 성분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것을
독소라고 얘기하고 뭐하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런 말을 쓰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진액이에요. 진액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병이 오는 원리를 알고 그것을 고침으로 해가지고 비율이라든가 총량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내가 터득을 해가지고 병의 원리를 깨쳐가지고 그것을 조절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피부가 짓물러 가지고 막 짓물이 나는 사람하고요, 건조해 가지고 건선처럼 돼 가지고 피부가 건조한 사람도요 똑같게 치료하는 거예요. 내 몸을 치료하는 거지 이 겉을 치료한다고 여기다가 건조하다고 해서 물속에다 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더 트죠. 안에서 적당히 수분 공급, 진액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트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자면 안 나가니까 안에서는 더 많이 고인 거예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쌓여서 병이 온 거예요. 그 쌓인 것이 밖으로 많이 어떻게든 상처가 생겨가지고 짓물러져가지고 들고 나오면 습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진 치료하는 방법이나 건선 치료하는 방법이나 수포성 질환 치료하는 방법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은 쉬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내가 뭐 음양, 우행 뭐 이런 거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죠. 안 해도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한다든가 하면은, 본취학 공부는 본취학 공부 뭐 한다든가 하면은 너무 잡다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인삼 하나를 본다든가 하면은 인삼 하나 가지고 책을 하나를 써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걸 다 써먹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나는 하면은 그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약징 한번 읽어보라는 거. 약징. 약징. 그래서, 그냥 약물 하나에 그냥 얘는 뭔 약이야? 이렇게 딱 한 가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병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거 이거고 플러스 오면 뭐가 어떤 작용이 있고 어느 때는 뭐고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훨씬 더 보기가 쉬울 거고 감명할수록 훨씬 더 그다음에 약 처방도 약 쓰는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이 처방을 썼는데 처방을 보면은 이 뜻이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처방을 봐도 그게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것에 어려움을 느꼈던 처방은 뭐냐면은 중풍 처방이 대부분 다 그런 처방이더라고. 근데 그게 나는 중풍 처방을 보면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낫는 건가 이렇게 외워서 쓸 수는 있죠. 쓰기는 하는데 그 양리작용이 너무 번잡하고 광범하고 너무 약이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그 상호작용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도 그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약 100줄이면 어떤 약이다, 인삼은 어떤 약이다, 딱 한 가지. 이렇게 주약으로 들어갔을 때 이 약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아마 임상하는데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강의를 듣고 어떻게 조금 지식이 좀 넓혀졌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담음이라고는 물질이 내 몸에 존재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나는 깊이 연구를 했고 그걸 이제 임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든 알게 됐고 그 우리의 한의학에 관련된 거의 모든 약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담음 치료약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나섰다라고 하는 것도 진액의 변화를 유발시킨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액 때문에 생기고 진액의 그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그게 병이었고 그것이 고쳐짐으로 해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쓰든지 나는 10병 9담, 100병 99담이라고 했을 때 약은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보는 관점 좀 달리 해가지고 어려운 질환일수록 담일 확률이 높아. 옛날에 그 얘기 있잖아요. 10병 9담이면서 궤병의 대부분이 다 담는 질환, 담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만 선언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질환, 뭐 나중에 기회가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이게 세포가 고장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의 변화 때문에 세포가 고장나는 거예요. 짧게 보면은 세포, 크게 보면은 우리 인체예요. 세포를 고치는 것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세포에 고치려고 하면은 안에 있는 내부적인 세포의 구성 물질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상황, 구성비, 구성 총량 이런 것이 적절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